그리고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날 것 같으면 연락 주세요. 되게 그런 식이죠. 어떻게 상대가 어떻게 상대가 내가 가는 곳을 하나하나 다 알고 있죠 하고 말해봐도 제대로 상대해 주지도 않고 너무 집요하게 얘기를 하면 머리가 이상한 게 아닌가 하고 의심을 받아요. 그래서 결국 의사도 경찰도 누구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요컨대 나 혼자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밖에 달리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든 건 그 구토 전화가 시작된 지 약 20일째 되는 날이었죠. 나는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터프한 편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때는 정말이지 어느 정도 질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친구의 애인과는 잘하고 있었겠지? 네, 그런대로 마침 그 친구가 2주 동안 일 때문에 필리핀에 가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는 실컷 즐겼습니다. 그녀와 즐기고 있을 때 전화가 걸려오는 일은 없었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일기를 살펴보면 알 수 있겠지만 말입니다. 없었던 게 당연하죠. 그 전화는 언제나 내가 혼자 있을 때 걸려왔습니다. 구토는, 구토는 늘 내가 혼자 있을 때만 일어났고요. 그래서 난 생각했죠. 어째서 나는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것일까 하고요. 사실 평균적으로 나는 하루 24시간 중 23시간은 혼자 있습니다. 혼자 살고 있고 일의 성격상 교제는 거의 없고 일에 대한 상담은 대개 전화로 끝내버리고 애인은 다른 사람의 애인이고 식사는 구할 정도가 외식이고 스포츠를 한다고 해도 혼자서 헤엄칠 뿐이고 취미라면 이렇게 혼자서 골도품 같은 레코드를 듣는 정도이고 일도 혼자서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류고 친구는 있지만 나이가 나이이니만큼 모두 바빠서 언제나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JH 우 가슴에 절실하게 와 닿는 이야기로군. 그런 생각 아시겠죠? 뭐 하고 나는 동의했다. 그는 얼음 위에 위스키를 따르고 손가락으로 얼음을 빙빙 돌려 휘젓고는 한 모금 마셨다. 그래서 차분히 눌러앉아 생각을 해봤죠. 난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 하고 말입니다. 이대로 혼자서 장난 전화와 구토로 계속해려고 할 것인가 하고요. 제대로 된 애인을 찾으면 됐을 텐데 자기만의 사람을 말야. 물론 그런 생각도 해봤죠. 나는 그때 27이었고 이제 이쯤에서 결혼을 하고 살림을 차려도 나쁘지 않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결국에 안 됐습니다. 나는 그런 타입의 인간이 아니거든요. 나는 뭐랄까 그런 식의 패배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구역질이나 장난 전화 같은 이유도 알 수 없는 불합리한 것에 항복을 하고 내 삶을 간단히 바꿔버린다는 것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쨌든 체력과 정신력의 마지막 한 방울을 짜낼 수 있을 때까지 싸우자고 결심했습니다. 하고 나는 말했다. 무라카미 씨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글쎄, 어떻게 해야 할지 짐작도 가지 않는데 하고 나는 말했다. 정말로 짐작이 가지 않았다. 구역질과 전화는 그 후로도 계속되었습니다. 체중도 훨씬 줄었고요. 잠깐만요. 그렇군요. 6월 4일에 체중은 64kg였습니다. 6월 21일이 61kg, 7월 10일은 58kg입니다. 58kg라고요? 내 키로 따져보면 거짓말 같은 숫자죠. 덕분에 양복은 전부 사이즈가 안 맞게 됐고요. 바지를 부여잡고 걸어야 할 지경이었죠. 질문이 하나 있는데 어째서 녹음 전화를 장치에 둔다거나 하지는 않았지? 물론 도망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질려한다는 것을 상대에게 가르쳐 주는 게 됩니다. 누가 이기나 해보는 거죠. 상대가 나가 떨어지는지 내가 뻗어 버리는지 말입니다. 구역질도 그렇습니다. 나는 그걸 이상적인 다이어트라고 생각하기로 했던 겁니다. 다행히 체력이 극단적으로 저하되는 일도 없었고 일도 평상시처럼 처리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나는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맥주를 마셨고 해가 지면 위스키를 실컷 마셨죠. 마시든 안 마시든 어차피 토하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마시는 쪽이 훈훈하고 납득이 가는 일이죠. 그리고 은행에서 저축한 돈을 찾아 양복점으로 가서 새 체형에 맞는 슈트 한 벌과 바지 두 벌을 구입했습니다. 양복점 겨울에 비춰보니 많은 것도 그다지 나쁘지 않더군요. 생각해보면 토한다는 것도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죠. 치질이나 충치에 비해 고통도 적고 설사에 비교한다면 양말입니다. 물론 이건 비교의 문제긴 하지만요. 영양 문제가 해결되고 암일 가능성이 없어지면 구토받는 건 본질적으로는 무해한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살을 빼기 위한 인공적인 구토제를 팔고 있을 정도니까요. 그래서 하고 나는 말했다. 결국 그 구토와 전화는 7월 14일까지 계속된 거로군. 정확하게 말하면 잠깐만요. 정확하게 말하면 마지막 구토는 7월 14일 아침 9시 반이었는데 그건 토스트와 토마토 샐러드와 우유를 토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화는 그날 밤 10시 25분에 왔는데 그때 나는 에로카나의 콘서트 바이 더 시를 들으면서 시그널 VO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어때요? 일기란 게 써두면 꽤 편리한 거죠. 정말 그렇군 하고 나는 맞장구 쳤다. 그래서 그 이후로 양쪽 다 뚝 끊긴 거로군. 뚝 끊겼죠. 히치콕의 새처럼 아침이 되어 창문을 열어보니 모든 것은 이미 사라져 버린 겁니다. 구역질도 장난 전화도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63kg까지 체중이 불어나 양복장에 걸어놓은 슈트와 바지는 입을 수가 없게 되었죠. 일종의 기념품처럼 말입니다. 전화의 상대는 마지막까지 똑같은 어조였나? 그는 고개를 가볍게 저었다. 그리고 약간 멀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아닙니다. 하고 그는 말했다. 마지막 전화만은 그때까지 거가는 되었습니다. 우선 상대가 내 이름을 말하더군요. 이건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죠. 하지만 그 다음에 녀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겠습니까? 하고 말이죠. 그리고 잠시 동안 잠자코 있었습니다. 나도 잠자코 있었죠. 10초, 15초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쪽도 나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전화가 끊겼습니다. 뚜 하는 예의 반신음만 남았습니다. 정말 그렇게 말했나? 내가 누군지 알겠습니까? 라고 글자 한자 틀리지 않습니다. 느릿하고 예의 바른 말투였죠. 내가 누군지 알겠습니까? 하지만 그 목소리는 전혀 기억이 없었습니다. 적어도 5, 6년 동안 관계해왔던 상대 중에는 그 목소리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훨씬 옛날 어렸을 때 알던 사이라든가 그다지 말을 하지 않던 상대까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상대가 나를 원망할 만한 일에 대해 짐작이 갈 만한 정점은 전혀 없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뭔가 심한 짓을 했던 기억도 없고 동업자의 원한을 살 만큼 대단한 사람도 아니었고 말입니다. 뭐 여자 관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은 꺼림직한 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27년이나 살았기 때문에 막 태어난 아기처럼 결백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그런 상대의 목소리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들으면 당장 알 수 있죠. 하지만 말야, 정상적인 사람은 친구의 배우자와 전문적으로 자거나 하지 않는다네. 그렇다면 하고 그는 말했다. 무라카미 씨는 그게 내 속에 있는 어떤 죄책감이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죄책감이 구토라든가 환청이라든가 하는 형태로 결상된 게 아닐까 하고 말하고 있는 거군요.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네. 자네가 그렇게 말하는 거지. 하고 나는 정적했다. 하고 말하며 그는 위스키를 한 모금 마시고 천장을 올려다 보았다. 그리고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 자네가 종을 통한 상대 남자 중 한 명이 사립탕장을 고용하여 자네를 미행케 해서 자네를 혼내주거나 혹은 자네에게 경고를 하기 위해 전화를 걸게 했다. 그리고 구토 쪽은 단순한 몸의 이상이고 우연히 그 두 가지가 시기적으로 일치했다고 말이야. 양쪽 다 일리가 있군요. 하고 그는 감탄한 듯 말했다. 역시 소설과는 다르군요. 하지만 말입니다. 두 번째 가설에 관해서 말하자면 나는 그래도 그녀와 자는 걸 그만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갑자기 전화가 걸려오지 않게 됐죠? 앞뒤가 맞지 않는데요. 아마 정남이가 떨어진 거겠죠. 아니면 탐정을 계속 고용할 만큼의 돈이 떨어진 걸지도 모르고 어느 쪽이든 이건 가설이니까 가설이라도 괜찮다면 100개든 200개는 대줄 수 있지. 문제는 자네가 어느 가설을 취할 것인가 하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서 뭘 배우느냐 하는 거지. 배운다? 하고 그는 의외인 듯 말했다. 그리고 잠시 동안 이마에 글라스의 바닥을 대고 있었다. 배운다니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 일이 한 번 더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지. 물론 다음에는 40일로 끝나지 않을지도 몰라. 이유 없이 시작된 건 이유 없이 끝나지. 그 반대도 또한 사실이고 말이네. 거참 끔찍한 말씀을 하시는군요. 하고 그는 킥킥대며 말했다. 그리고는 다시 진지한 얼굴로 돌아왔다. 하지만 묘하군요. 당신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듣기 전까지 나는 거기에 관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그런 일이 닥칠지도 모른다는 것 말입니다. 저 정말로 닥칠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런 건 알 수 없지 하고 나는 말했다. 그는 가끔씩 글라스를 빙글빙글 돌리면서 위스키를 홀짝홀짝
마셨다. 그리고 빈 글라스를 테이블에 내려놓고 몇 번인가 티슈 페이퍼로 코를 풀었다. 어쩌면 하고 그는 말했다. 어쩌면 그런 일은 이번에는 전혀 다른 사람에게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예컨대 무라카미 씨에게라는가 말이죠. 무라카미 씨도 완전히 결백하다고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후로 나는 그와 만나 전위적이라고는 하기 어려운 종류의 레코드를 교환하거나 술을 함께 마시거나 하고 있다. 1년에 두세 번 정도이다. 나는 일기를 쓰는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까지는 알 수가 없다. 다행스럽게도 요즘은 그에게든 나에게든 구토도 전화도 찾아들지 않는다.